오늘은 손난로 만들기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야외에서 활동할 때 필수품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손난로죠. 이러한 손난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손난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손난로를 만들 때 준비물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은 한 사람당 한 개씩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숟가루. 숟가루는 활성탄으로 이용이 되어 절대 먹지 마세요. 철가루도 마찬가지로 절대 먹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버려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질석. 질석은 보온재로 사용할 거예요. 또 소금도 필요하죠. 소금도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특수부직포. 특수부직포와 숟가락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숟가락도 하나만 떼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물. 물은 아무 물이나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스테이플러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준비물이 모두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숟가락을 이용해서 철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철가루는 절대 먹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버려줘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철가루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서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푼 다음에 종이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숟가락을 또 이용해서 소금을 한 스푼 종이컵에 넣어줍니다. 철가루와 소금을 한 스푼씩 종이컵에 넣었다면 숟가락으로 종이컵 안에 있는 재료들을 잘 섞어주도록 해요. 그 다음으로는 숟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숟가루도 철가루랑 마찬가지로 절대 먹지 말고 사용 후에는 꼭 버려줘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한 스푼을 조심스레 떠서 종이컵 안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사용한 숟가루를 닫고 마찬가지로 숟가루를 넣은 종이컵을 잘 섞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숟가락으로 질석을 두 스푼 넣어줍니다. 여태 앞에서는 한 스푼씩 넣었다면 질석은 두 스푼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질소까지 넣고 잘 섞었다면 이제 부직포 안에 우리가 종이컵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든 혼합물들을 부직포 안으로 조심스럽게 잘 넣어주세요. 부직포 안에 혼합물들을 다 넣었나요?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입구를 2번 정도 접어서 잘 봉쇄해 주세요. 접었던 입구를 다시 열고 부직포 안에 물을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넣도록 합시다. 물을 잘 넣었다면 접어놓았던 자국을 따라서 접은 다음에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입구를 막아주세요. 화면처럼 2번, 3번 정도 꾹 집어서 막아주면 됩니다. 입구를 잘 막았다면 완성된 손난로를 흔들어주면 점점 따뜻해져요. 손난로가 따뜻해졌다면 손난로 만들기 완성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손난로와 같죠? 이러한 손난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가루에 있어요. 철가루가 공기와 반응하게 되면 녹이 슬게 되면서 열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못이 녹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화 속도가 너무 느려서입니다. 그래서 손난로 안에 있는 철이 빨리 녹슬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해 줬는데요. 여기서 소금과 숟가루는 산화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로서 활용이 되고, 질석은 발생한 열을 오래 저장하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 수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부직포의 작은 구멍들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동시에 재료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한 재료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사용되었는지 잘 알겠죠? 손난로 만들기를 통해서 산화 반응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재밌었나요?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모두들 수고했어요.